안녕하세요. 닥터센 통증연구소 센쌤 여도현입니다. 병원에 오시면 보통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먼저 하시죠?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내 병을 다 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가 직접 하는 신체 진찰, 피지컬 이그잼입니다. 영상 검사가 지도라면 의사가 직접 하는 신체 진찰은 그 지도 위에서 숨어있는 범인을 잡아내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볼 때 시진, 촉진, 운동 범위 측정,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목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진, 즉 눈으로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들어올 때 머리가 앞으로 쭉 빠져 있다면 전방머리 자세, 즉 거북목을, 고개가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면 사경이나 해당 근육의 경련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다면 근육 긴장도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목 뒤가 일자로 보인다면 정상적인 C자 커브가 사라진 일자목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부종이나 근육의 위축입니다. 오래 아픈 분들은 아픈 쪽 팔이나 어깨 근육이 반대쪽보다 눈에 띄게 말라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신경 손상이 꽤 오래됐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음은 촉진입니다. 의사의 손으로 직접 눌러보는 거죠. 승모근이나 견갑 거근을 눌렀을 때 악 하고 아프면서 단단한 띠가 만져진다면 이건 근막 통증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근육 깊은 곳에 목 뼈관절인 후관절 부위를 눌렀을 때 그 자체에 통증이 있다면 관절의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부위에 국소적인 열감이 느껴진다면 염증성 변변이 있다는 신호이고,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파르르 떨린다면 급성 염좌나 경련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는 운동 범위 ROM 검사입니다. 환자에게 직접 목을 움직이게 해보고 굴곡, 신전, 좌우 측굴, 좌우 회전 동작 시 통증이 있는 방향을 확인해 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픈가인데, 예를 들어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기울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목 뒤쪽에 관절이 부딪히는 후관절 증후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팔이 저리거나 등줄기 쪽이 당겨진다면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의 목을 잡고 수동으로 움직여 보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턱 하고 막히는 느낌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봅니다. 다음이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목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먼저 근력 검사입니다. 양쪽 팔의 힘을 비교해 봅니다. 어깨를 벌리는 힘은 경추 5번, 팔꿈치를 구부리는 이두근은 경추 5번과 6번, 손목을 위로 젖히는 힘은 경추 6번, 팔꿈치를 펴는 삼두근의 힘은 경추 7번, 손가락을 굽히는 것은 경추 8번,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부채처럼 쫙 벌리는 힘은 흉추 1번 신경입니다. 만약 한쪽 팔의 특정 동작만 힘이 뚜렷하게 약하다면 해당 신경이 병변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어서 감각 검사도 합니다. 부드러운 솜이나 핀으로 콕콕 찔러 보는데요. 어깨 바깥쪽은 경추 4번, 5번, 팔의 바깥쪽은 경추 5, 6번, 엄지와 검지는 경추 6번, 가운데 손가락은 경추 7번, 새끼손가락 쪽은 경추 8번 신경이 담당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해당 특정 부위만 감각이 이상하다면 바로 그 번호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들고 다니는 이 고무망치, 단순히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경계의 상태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심부 건반사 DTR 검사 도구입니다. 주로 세 군데를 봅니다. 팔 안쪽을 쳤을 때 움직이는 이두근 반사는 경추 5, 6번, 손목 쪽의 상완 요골근 반사는 경추 6번,
그리고 팔꿈치 뒤쪽 삼두근 반사는 경추 7번 신경을 반영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반사의 강도인데요. 만약 한쪽 팔의 반사가 반대쪽보다 툭 떨어지거나 안 나타난다면 이는 해당 신경이 눌려서 기능이 떨어진 신경근의 압박, 주로는 디스크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살짝 쳤는데 팔이 펄쩍 뛸 정도로 반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즉 항진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병적 반사까지 보인다면 비상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병적 반사로는 호프만 사인, 중지 손가락 끝을 튕겼는데 엄지나 검지가 저절로 까딱하고 굽혀지는지, 바빈스키 사인, 발바닥을 긁었을 때 엄지발가락이 위로 솟구치는지, 간대성 경련, 발목을 젖혔을 때 덜덜덜하고 떨림이 멈추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말초신경이 아니라 뇌에서 내려오는 굵은 신경인 중심 척수가 눌리는 척수증, 마이엘로패시를 의미하므로 지체 없이 정밀 검사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질환을 가려내기 위한 특수 검사입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단계죠. 첫 번째, 스펄링 테스트입니다. 목을 뒤로 젖히고 아픈 쪽으로 기울인 채 머리를 아래로 꾹 누릅니다. 이때 팔로 찌릿한 방사통이 재현된다면 해당 신경 구멍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견인 검사입니다. 제가 환자분의 머리를 잡고 위로 쭉 들어 올려 봅니다. 이때 통증이 줄어든다면 눌려있던 신경 구멍이 일시적으로 넓어지면서 편해진 거니까 역설적으로 디스크 질환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코디 사인입니다. 혹시 원장님, 저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있으면 좀 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건 경추 5번에서 7번 신경이 눌릴 때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자세입니다. 팔을 올리면 신경 당겨지는 게 줄어들어서 편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레르미트 징후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푹 숙였을 때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통하듯 찌릿하다면 이건 단순 디스크가 아니라 다발성 경화증이나 척수증 같은 척수병변을 의심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목 통증 진단에서 의사의 진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검사는 영상 검사와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냅니다. 환자분의 말씀, 자세, 움직임, 그리고 통증의 양상을 종합해야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니까요. 어깨부터 손끝까지 저리거나 목 통증이 오래 간다면 꼭 전문가에게 정밀 진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원인들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방법을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센 통증연구소 센쌤 여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